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냐?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어떻게 전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입대 전날 밤, 나는 엄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서인영 준장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걱정 많은 어머니였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섰어요. 유진아,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엄마한테 알려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죠.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군대에서 말이에요. 넌 할 수 있어. 그런데 기억해.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견디려 하지 마.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서 엄마와 작별했어요. 엄마는 민간인 복장이었는데 초병이 처음엔 그냥 학부모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자 초병의 표정이 180도 바뀌더군요. 깍듯한 경례와 함께 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모습을 보며 새삼 실감했어요.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나도 엄마처럼 떳떳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잘 다녀와, 아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부대 안으로 들어서며 뒤돌아보니 엄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엄마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이에요. 입대 첫날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선임들은 친절했고 간부들도 인사성이 밝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모범적인 부대 같았죠. 하지만 엄마의 당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신병과는 조금 다른 마음가짐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작은 수첩 하나를 몰래 준비해서 매일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군 생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입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부대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이 부대에서 작은 균열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기밀병이 개인 정비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선임들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고 돌아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부대 내 업무려니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선임의 집안일,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야, 조이병 너도 이제 적응했으니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박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뭔가요, 선임? 여기서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 하는 게 있어. 보고 배워. 그날부터 저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다른 후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선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작은 수첩에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2일, 기밀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5월 18일, 생활관에서 욕설과 함께 얼차려 30분.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만 했는데 점점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후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는 제보다 한 기수 늦게 들어온 신병이었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눈이 빨갛더군요. 괜찮아?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팔뚝에는 멍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말이죠. 며칠 후, 저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선임이 갑자기 저를 불러내더니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거였어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순순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조이병, 너 폰 있지? 잠깐 빌려줘봐. 네, 빌려줘보라고 뭔 말이 많아? 그때부터 제 휴대폰으로 선임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배달 주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심부름까지. 그리고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노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에 적는 내용들도 점점 구체적이고 심각해졌어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이제는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한 달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노골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심부름 정도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선임들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후임들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조이병, 이리 와봐. 최 선임인 한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네, 선임. 너 요즘 뭔가 이상해. 다른 애들과는 좀 다르다고 해야 하나?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혹시 제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임. 아닌 게 아니란 말이야. 너 혹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누군가한테 말하고 다니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지만 한 상사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에 대한 감시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개인정비 시간에도 누군가 제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기록했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더 은밀하게 말이죠. 수첩 대신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했고, 때로는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생활관 벽에 붙은 욕설이 적힌 종이, 얼차려 받는 후임들의 모습, 멍든 팔뚝 등등. 어느 날 밤, 생활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병 한 명이 선임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단 가혹행위를 당하는 거였어요. 5명의 선임이 둘러싸고 번갈아가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죠. 이 새끼가 정말 말을 못 알아듣나? 야, 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응? 피해자는 울면서 빌었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야, 이 새끼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나? 폭행은 3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 와중에 간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 후임은 온몸에 멍투성이가 된 채로 일과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그 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게요. 엄마의 답장은 금방 왔어요. 조심해라. 아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관찰자에서 조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선임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야, 조이병 너 요즘 뭔가 수상해. 위기는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결국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악의 순간에 말이죠. 그날 저녁 점오후, 저는 평소처럼 화장실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메모를 작성하고 찍어둔 사진들을 정리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이병 거기서 뭐하냐? 한 상사였어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냥 집에 안부 문자 보내려고요. 집에 안부 문자? 이 시간에? 보여봐. 한 상사가 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뭐야? 5월 12일 김일병 외박 나가서 선임 집 청소. 5월 15일 이일병 개인 시간에 선임 빨래.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간 공들여 모은 증거들이 한순간에 발각된 거죠. 야, 너 이거 누구한테 보낼 생각이었어? 아,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걸 개인적으로 기록해? 너 완전히 미쳤구나. 한 상사는 즉시 다른 선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화장실에는 순식간에 6명의 선임이 몰려들었어요. 모두 험악한 표정이었죠. 야들아, 이 새끼 봐, 우리 감시하고 있었어. 뭐? 감시? 휴대폰에 다 기록해놨네. 사진까지 찍어서 말이야. 그 순간부터 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관찰자에서 피해자로 완전히 전락한 거죠. 첫 번째 폭행은 그날 밤 바로 시작됐어요. 생활관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서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프겠다, 그렇지? 이 배신자 새끼가 주먹과 발길질이 빗발처럼 쏟아졌어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절망감이었어요. 몇 달간 모은 증거들이 모두 사라져버렸거든요. 휴대폰은 압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너한테는 특별관리가 들어갈 거야. 특별관리라는 건 완전한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후임들과의 대화도 금지되고 개인 시간도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갈 때도 감시가 따라붙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폭행은 더욱 조직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위만 골라서 때렸고 정신적 고문도 함께 이뤄졌어요. 너 엄마가 준장이라면서? 딸 잘못 둔 꼴 보기 싫다. 아, 아들이구나. 아들 잘못 둔 꼴 보기 싫어. 엄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부탁을 지키려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밤마다 잠들 수 없었어요. 언제 또 끌려나갈지 모르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의 약속,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고 있을 다른 후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휴대폰은 압수당했지만 기억은 빼앗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에 모든 걸 새겨두기 시작했습니다. 면회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난다면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면회일이 왔습니다. 2달 만에 엄마를 만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 곳곳에 남은 멍자국들, 부어오른 눈가, 그리고 무엇보다 초췌해진 모습이 엄마를 얼마나 놀라게 할지 뻔했거든요. 조이병, 면회 나가. 면회실로 가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과연 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더군요. 제 얼굴을 본 순간 모든 걸 직감한 거죠. 유진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했던 서인영 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걱정에 가득 찬 어머니만 남아 있었죠. 엄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달 동안 참고 또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것. 무슨 소리야? 자세히 말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관찰을 시작했던 것부터 점점 드러나는 부조리들, 그리고 결국 발각되어 당한 모든 일들까지 말이에요. 휴대폰에 다 기록해뒀는데 압수당했어요. 사진도, 녹음도 모두. 하지만 기억해요, 엄마.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뒤로 점점 다른 감정이 올라오는 게 보였어요. 분노였죠. 날짜별로 정확히 기억해? 누가 뭘 했는지도? 네, 다 기억해요. 한 상사가 언제 뭘 시켰는지, 김일병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날 밤 집단 구타는 누가 주도했는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유진아, 정말 고생했다. 이제 엄마가 할 차례야. 엄마, 네가 모은 것들,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소중한 증거가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 면회가 끝나고 부대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서인영 준장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로서 말이죠. 그날 밤 선임들의 추가 보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했어요. 아마 면회 후라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 엄마가 했던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알려달라는 그 부탁의 진짜 의미를 말이죠. 엄마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계획이었던 거죠. 이제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후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간부들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선임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죠. 전체 집합, 즉시 생활관으로. 중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생활관에 모인 우리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을 보니 모두 높은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국방부 감찰팀입니다. 감찰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움직인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 부대에 대한 특별조사가 실시됩니다. 모든 장병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찰팀장의 말이 끝나자 선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특히 한 상사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개별 면담이 진행될 예정이니 호명되면 즉시 이동하십시오. 그때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렸습니다. 조유진 이병. 네. 별도로 마련된 면담실로 이동했어요. 거기에는 감찰팀원 2명이 앉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친근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실을 찾기 위해 왔어요. 서인영 준장님으로부터 상황을 들었습니다. 역시 엄마였군요. 엄마가 직접 국방부에 신고한 거였어요. 지금까지 관찰하고 기억한 모든 것을 말해주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말고요. 저는 숨겨왔던 모든 것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억들, 구체적인 가해자들의 이름, 폭행이 일어났던 장소와 시간, 그리고 그동안 압수당했던 휴대폰의 내용까지 모든 걸 상세히 증언했어요. 휴대폰에 있던 사진과 녹음 파일들도 복구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함께 왔어요. 삭제된 데이터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선임들은 모두 조사실로 불려나갔고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날 저녁 한 상사를 비롯한 주요 가해자들이 모두 격리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조 이병 고마워. 김일병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모리오 선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야.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 그제야 실감났어요. 제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이 부대에서 고통받고 있던 모든 후임들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감찰팀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복구된 휴대폰 데이터, 다수의 피해자 증언, 그리고 부대 내 은밀한 감시, 카메라에 찍힌 영상까지 모든 게 드러난 거죠. 주요 가해자들은 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관련 간부들도 징계 처분됩니다. 감찰팀장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몇 달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야.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어요. 감찰 결과가 발표된 지 일주일 후, 부대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가해자들은 모두 구속되어 부대를 떠났고, 연루된 간부들도 전속 발령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간부들이 배치됐죠. 새로 부임한 김중대장은 첫 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어떤 형태의 가혹행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말뿐만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부대 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후임 간의 관계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것에서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변화했어요. 조이병, 정말 고생 많았어. 새로 부임한 박소대장이 저를 불러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이 부대가 제대로 된 부대로 거듭날 수 있게 됐어요. 앞으로는 걱정 없이 복무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뜻깊었던 건 동료들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유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일병이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가장 많이 고생했던 후임 중 하나였죠.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예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많은 후임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했거든요. 그 덕분에 가해자들의 죄상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었죠. 한 달 후 국방부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병영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정기적인 감찰 강화,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어느 날 면회 온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엄마의 표정은 처음 면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도감과 자부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유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 모든 건 네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진실을 기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정의라는 게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누군가 잘못된 걸 보고도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김일병이 말했습니다. 조이병, 내 덕분에 이제 후임들이 웃으면서 군 생활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마워.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두려움에 떨던 후임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이 변화가 우리 부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건은 전국의 다른 부대들에도 경각심을 주었고 비슷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저녁 점호 시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엄마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인이기 전에 너는 내 아들이야. 이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일이 다가왔습니다. 입대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험난했던 시간들을 통해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주 동안 많은 후배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병들부터 같이 고생했던 동기들까지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러 온 거였어요. 선임,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어요. 나중에 저희도 선임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제대 전날 밤 생활관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을 돌아봤어요. 처음 엄마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단순한 관찰 정도로 생각했는데 결국 제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죠. 그때 김일병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조 선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선임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그래도 처음 용기를 낸 건 선임이잖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요. 제대 당일 아침, 부대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가해자들이 있었다면 절대 이런 따뜻한 배웅은 없었을 거예요. 조유진 선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엄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입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다면, 이제는 자부심과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고생했다, 아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가 부탁하신 거. 그래,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가 말했어요. 유진아, 이번 일로 국방부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네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어낸 거야. 정말요? 그래. 전국 부대에서 비슷한 신고들이 늘어나고 있고 병역 문화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 네가 만든 변화야. 집에 도착해서 오랜만에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꿈 같았어요. 몇 달 전 이 방에서 군대 걱정을 하던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말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을 했잖아.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용기란 권력이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배웠어요. 며칠 후 뉴스에서 우리 부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새로운 병역 문화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엄마가 처음 했던 부탁, 부대에서 이상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그 말이 결국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침묵을 깨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